안녕하세요. 여기 로스앤젤레스 펫케어 닥터 권입니다.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또 병원도 좀 더 바빠지고, 그리고 여름철이고 해서 또 환자들도 많고 해서 오랜만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심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그냥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데요. 그동안에 최근에 이제 대형견에서 심장 환자가 하나 와가지고 심장의 종양, 그러니까 heart based tumor or hemangiosarcoma, 그거로 해가지고 아마 pericardial effusion이라 그래가지고 외막의 바디 체액이 쉬운 말로 하면 물이라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차가지고 그것이 이제 심장을 압박하는 그런 환자가 왔었는데요. 나이도 좀 많고 해서 이제 손님이, 주인분이 안락사를 선택해가지고 제가 낮에는 제가 나갈 수 없으니까 집에서 안락사를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그분 댁을 방문해가지고 뒤에 정원에서 안락사를 해드렸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었고, 오늘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좀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개, 고양이, 그 다음에 고양이, 그 다음에 대형견, 큰 개, 그리고 소형견, 작은 개, 이런 순서로 나누어서 어떤 심장 질환이 가장 답을 하는가, 가장 흔한가, 이런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가장 흔한 심장 질환에 대해서 좀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에서는 제가 알아본 거로는 가장 흔한 심장 질환이 관상동맥 경화, 또는 거기 관상동맥이 막혀서, 아니면은 그게 럽처 터져가지고 그쪽에 심장 근육, 하트 마슬에 산소와 영양 공급을 못 해가지고 심장 근육이 이렇게 기능을 못하고 이제 심하면 그게 이제 심장 세포들이 죽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 심장 근육이 기능을 못하니까 심장 수축이 불가능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갑작스런 그런 사망이 이럴 수도 있고, 또는 시간이 있으면 우리가 수술도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벌룬이라든지, 또는 스텐트, 또는 바이패스 서지를 그래가지고 몸의 다른 부위에 동맥이나 정맥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이식하는 그런 프로시저를 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상동맥이라는 거는 영어로 크라운이죠. 코로나. 지금 그 바이러스 이름과 같은데, 지금 그 바이러스도 이렇게 크라운, 이렇게 왕관, 또는 월계관 할 적에 관 모양으로 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그 바이러스 이름을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렇게 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심장에서도 관상동맥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원이 코로나에서 나오고, 코로나는 크라운, 이 왕관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관상동맥을 그 관상의 그 형용사 coronary artery, 그래서 관상동맥이라고 그럽니다. 코로나의 형용사 coronary artery. 그리고 그게 이제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그 동맥의 그 분포 모양이 왕관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거를 관상동맥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누가 하셨는데 정말로 잘하신 것 같아요. 옛날에. 그리고 하여튼 이게 이제 사람에서는 가장 흔한 질병으로 알고 있고,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고양이, 큰 개, 작은 개에서는 이것처럼 어떤 문제가 가장 흔하고 심각한가, 그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냥
한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동물에서는 이 관상동맥의 그 문제가 실제 케이스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왜 그냥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도 이 수명이 짧고 그러다 보니까 혈액 속에 어떤 뭐 이물질이 낀다든지 동맥 경화가 온다든지 또는 거기에 뭐 그런 그 경우가 없는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거 동물에서는 이런 거는 거의 뭐 없다고 보시면 되고, 먼저 이제 고양이 큰 개, 작은 개 이런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이에서는 전에도 말씀을 언급을 해드렸지만은 이제 가장 좀 흔한 질병 중에 하나가 하이퍼트로픽 카디오마이오패스라고 해가지고 HCM이라고 그럽니다. 하이퍼트로픽이라는 말은 병리학적으로 이제 이렇게 두꺼워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이제 원인이 토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TAURINE, 이 토린이라는 아미노산의 결핍으로 인해 가지고 이 HCM이 많이 오는 걸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HCM이 오게 되면 심장벽이 이렇게 두꺼워져 가지고 심장 안에 그 스페이스, 내강이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전신을 돌고 온 혈액이 심장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팽창이 안 되니까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 이제 이걸 몰라가지고 지난번 비디오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요즘은 이제 고양이 밥에 다 이 토린이나 이거는 고양이에서는 이센셜 아미노 애시드, 그러니까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이제 분류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사료에 첨가하니까 요즘은 이런 케이스가 그렇게 거의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또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그런 이제 큰 예를 들어서 회사들 고양이 사료 또는 개밥 사료 그 회사들은 그런 걸 다 리서치를 잘 해가지고 그 사료를 이렇게 균형 있게 잘 만들었는데, 요즘 실제 마켓에 가면은 조그마한 회사들 그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이 애완견 또는 애완동물 그 사료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크니까, 특히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제 무슨 그 냉동 생고기라든지 이런 또는 유기농 뭐 이런 뭐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 회사 이 제품이 굉장히 고양이에 최고다 이렇게 광고를 하게 되니까, 이제 그것을 그런 사료들을 먹이는 손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몇 개월 전에 고양이가 한 케이스가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 토린 함량이 모자라 가지고 심장에 영향이 가서 다행히 그 심장에 문제를 일으켜서 이제 다행히 그래도 진단을 빨리 하고 해서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황이 되긴 되었습니다. 요즘 그런 케이스를 제가 보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큰 개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형견이라면 우리가 한 50파운드 이상 키로를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한 25kg 이상 되는 개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문제가 되는 그 심장 질환은 아까 그 HCM도 그렇지만 심장 근육의 질환이죠. 심장 근육 질환. 근데 여기서도 그 다일레이티드 카디오마이오패시라 그래가지고 이것도 심장 근육의 질환인데, 이거는 조금 그 고양이하고 비교하자면은 그 심장을 구성하고 있는 그 근육이 그 벽이 얇아져 가지고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다일레 풍선처럼 이렇게 늘어나 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렇게 심장이 크게 보이죠. 이런 환자들이 가끔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엑스레이 찍었을 때 이런 환자들은 심장이 이렇게 늘어나 가지고 심장, 이 가슴 전체에서 심장이 차지하는 그 비율이 상당히 크죠. 근데 고양이에는 이게 그 심장 벽이 두꺼워짐으로써 늘어나지 않고 두꺼워짐으로 해가지고 엑스레이를만 찍었을 때는 다른 2차적인 적이 없으면 심장 그 자체의 모양 가지고 엑스레이 상으로는 이렇게 좀 진단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수의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그리고 하여튼 그래서 큰 개에서는 이 DCM이 가끔 있는데요. 이것은 그러니까 심장이 근육이 수축력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 심부전에 빠질 수 있는데요. 이거는 그 원인이 유전적인 원인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아까 고양이에서 제가 언급한 토린 이 아미노산의 결핍으로 인해서도 올 수 있고, 그리고 아직도 제가 최근에 알아본 거로는 원인을 모르는 그런 케이스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최근에 하나 있었는데, 그 손님들이 아까 고양이하고 비슷하게 이제 뭐 일반 그 큰 회사 밥들만 먹이질 않고 이런 표현을 했던데, BEG 다이어트라고 그래가지고 부티크, 이그자릭, 그레인 프리, 그러니까 좀 고급스럽고 좀 이렇게 평범하지 않은, 그리고 곡물이 없는 이런 뭐 음식들을 이렇게 또 손님들이 자기 자신도 그런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런 자기가 키우는 개에도 이런 음식을 주는 손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파생되어 가지고 이런 DCM이 케이스가 최근에 증가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푸드는 지금 세계 임상 수의사, 소동물 임상 수의사에서는 가장 안전한 개 밥으로는, 개 사료로는 우리가 추천하는 게 그 힐스 사이언스 다이어트, 그다음에 뭐 로얄 캐닌 또는 유카누바, 퓨리나 뭐 이런 회사들, 큰 회사들 제품을 안전하게 추천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회사들은 이런 그 역사도 오래되었지만은 많은 숫자의 수천 마리의, 예를 들어서 그 개에다가 사료를 개발할 적에 임상 실험을 하고 이래가지고 다 증명을 한 다음에 마켓에 내놓기 때문에 우리가 좀 믿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요즘 그 조그마한 회사들 뭐 이렇게 하도 많아가지고 그분들이 만드는 그 사료에 대해서는 사실 검증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가끔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토린 뭐 유전적인 거나 이런 거는 우리가 좀 힘들지만, 대형견에서 심장에 문제가 예를 들어서 DCM 증상이 있으면은 그 토린 결핍이 아닌가, 그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심장 전문의들은 보면은 그 혈중에, 혈액 속의 토린 함량을 측정하는 것을 이렇게 랩에다가 측정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일반 랩에서는 알아보니까, 일반 랩에서는 랩이 굉장히 큰데, 이 난가주에 있는 랩도 그 토린 측정을 하지 않고, 지금 여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UC 데이비스, 그게 수의과 대학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UC 데이비스 거기에다가 혈액을 보내 가지고 토린 함량을 측정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린은 우리 그 음식물 중에서
어떤데 그 많이 풍부하게 포함이 되어 있냐 이렇게 보니까 그게 이제 그 페류, 조류, 조개나 홍합 이런 데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육류 중에서는 터키 또는 닭고기 이런 데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 이 고양이나 요즘은 이게 전에는 이제 이걸 잘 모르고 그랬는데 요즘 보니까 그 토린이 이렇게 약으로 나와 있어요. 뭐 500ml 뭐 이런 개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500mg짜리 뭐 이렇게 약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 약을 구입해서 쓰실 수도 있고, 고양이도 보니까 토린 그 캡슐 또는 태블릿 이게 마켓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쪽으로 진단이 되면은 그것을 사가지고 첨가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개에서는 조그만 애들이 신장병이 제일 많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아주 조그만 애들, 사이즈가 작은 애들, 소형견에서 제일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흔한 소형견에서 가장 흔한 앞에 고양이나 지금 큰 개에서는 우리가 심장 근육의 문제라고 내가 말씀드렸는데, 소형견에서는 판막의 문제, 좌측 심방과 심실의 사이에 있는 mitral valve, 옛날에 한국에서 저거 배울 적에 이천판 그 모양이 두 개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천판이라 그런 것 같은데 지금도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른쪽은 세 개고요. 그래서 이 mitral valve가 이렇게 디제너레이션, 퇴행화되면서 이제 문제를 주로 일으키는데, 나이가 뭐 보통 한 7살 또는 뭐 9살,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증상이 있으면 물론 이제 손님들이 병원에 가셔가지고 엑스레이 하고 초음파 해가지고 이제 치료를 시작하겠죠.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미국 소동물 심장 내과 학회에서 추천하는 것은 그렇게 조기 진단, 심장 증상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약물을 시작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 약물 이름이 이제 피모밴덴인데, 우리가 이제 어느 단계에서 이 약물을 시작하냐 하면은 이제 여기서 지금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한국도 아마 다 알고 계시겠지만 스테이징을 하죠. 그러니까 mitral valve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거를 우리가 초음파를 해가지고 측정을 해가지고 A, B, C, D, B는 예를 들어서 B1, B2 이렇게 나눠가지고 스테이징을 하는데, B2에서 증상이 없더라도 B2에서 B2로 이렇게 분류가 되면은 피모밴덴이라는 약을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 여기에 지금 현재의 치료 형태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귀로 청진을 해가지고 한 심잡음, 하트머머가 한 1에서 6 중에서 한 3 정도이고, 그 다음에 좌심방하고 대동맥의 사이즈 비율을 계산해가지고 한 1.7 이상이 되면은 그 정도에서 증상이 없어도 피모밴덴 또는 나중에는 우리가 ACE 인히비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에날라프릴 혈관 확장제죠. 이런 약물들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혹시 개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이나 학교에서 공부하는 수의과 대학생이나 또는
이제 일을 하는 수의사분들께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11월 18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비디오를 오랜만에 해서 2개를 더 만들려고 그러는데요. 다음 비디오는 재채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